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메이저 수학학원 원장 홍은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설명회를 하는데, 이제 오늘은 그 중등 생활이나 중등 시험에 대한 이제 설명회를 이제 오늘 박민희 선생님이 해주실 텐데, 일단은 제가 처음에 이제 오늘 어떤 설명회 할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박민희 선생님께서 이제 설명회를 얘기를 좀 해주시고, 제가 이제 후에 아직 관심이 좀 멀 수도 있는데, 수능 트렌드가 좀 바뀌었어요. 수능 자체가 이제 주요 과목이랑 그 등급이랑 이게 보니까 통합되면서 바뀌었는데,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따가 끝나고 제가 이어받아서 수능이 어떻게 되는지도 아시면 좋아서 수능 어떻게 됐고, 그래서 수능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내신이나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면 중등 때는 뭘 해야 되고, 이제 이런 거 이따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마스크 때문에 말이 잘 웅웅거려서, 네. 일단은, 그때 이따가 마이크를 받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아마 오늘 제일 중요한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1, 중2, 중3이 좀 달라요, 전략이. 그러니까 이게 자유학기제가 되고 나서부터 이제 사실은 저희가 볼 때는 학부모님들은 이제 처음에 이제 6학년 중1 아이를 처음 키우시는 분들은 못 느끼실 수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예전에 6학년, 5학년 애들 느낌이 지금 중1, 중2에서 나요. 그러니까 여전히 철이 없고 여전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걸 싫어하고 빡세게 하는 걸 싫어하고 경쟁은 상대적이죠.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이 빡세지 않고 다 천천히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괜찮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고등학교 시험이 그렇지 않아요. 지금 고등학교 시험이 이번 주부터 한창 보고 있는데 고등학교 시험은 중학교 시험이 중간고사가 없어지고 문제를 쉽게 내고 해서 아이들이 긴장감을 안 갖는다고 해서 고등학교 시험이 쉬워지진 않는다는 거죠. 그런 이제 여파로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아이들이 시험을 고등학교 때 어렵게 내더라도 많이 못 보고 있긴 한데 수능도 그렇고 그런 거를 이제 중등 때 어떻게 아이들을 시험 준비를 시키고 공부를 잘 시키면 고등학교 가면 어쨌든 중학교보다 훨씬 많은 성취를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를 준비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말씀드리겠지만 중1은 시험이 없죠. 시험이 없을 때 6학년 같은 아이를 어떻게 선행 진도도 하고 공부를 시키는 건지 이제 그런 거 얘기 아마 하실 거고 중2는 이제 첫 시험이잖아요, 그죠? 첫 시험에 이제 의미 있는 건데 첫 시험이 이제 기말로 미뤄졌어요, 그죠? 중간고사가 없거든요. 지금 내정순회 주변 학교들이 중간고사를 거의 안 보기 때문에 없는데 그럼 그런 첫 시험을 어떻게 아이가 보게 할 것이며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항상 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첫 시험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걸 못 봤을 때 그 후가 훨씬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중학교 시험 끝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중학교 시험을 그러니까 굉장히 평소 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하내도 시험 망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그게 이제 공부 자체가 덜 됐을 수도 있고 공부 잘 되는데 시험 보는 요령이나 시험 보는 거에 대한 연습이 안 돼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그 아이가 학교 시험을 수학이든 아니면 다른 과목이든 어떻게 보게끔 아이를 어떻게 이끌어 주는 게 이제 저희의 의무이기도 하고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바이기도 하고 그런 게 이제 중2의 얘기가 될 거고요. 중3은 사실은 이제 크게는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죠? 특목고 준비하는 애들이랑 아닌 애들이 좀 나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중3 수학의 1학년 대수는 사실 고등 수학이랑 연계가 굉장히 많이 돼 있죠. 사실 되게 안타까운 거는 선행 안 하고 중3 걸 되게 열심히 한 아이보다 그런 애가 잘 볼 수도 있는데 시험이 약간만 어렵게 나오면 고등 수학을 좀 제대로 많이 본 아이들을 이기기가 되게 힘들다는 거 그런 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박민희 선생님께서 아마 이제 설명을 해주실 거고 이따 제가 와서 수능 얘기서부터 좀 다른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 메이저 수학학원 박미희 강사입니다. 오늘 진짜 오랜만에 오프라인 설명회 하는데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메이저의 슬기로운 중등생활 설명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중학교 사춘기의 시작이죠. 그래서 중학교 학부모님들 상담을 하면 사실 제일 많이 듣는 말이 그러니까 모든 학부모님들한테 학생이 엄마 말 안 들으니까 선생님이 말해주세요 라는 말을 거의 모든 엄마들이 한 번씩은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춘기 때 이렇게 엄마 말, 아빠 말 안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사춘기의 시작이기도 하고 또는 공부 관점에서 보면 사실 입시의 시작점에 있는 거기도 하죠. 그래서 고등학교 나중에 대입을 위한 입시에 이제 완전 출발선상에 있는 중학교 생활을 그럼 어떻게 보내야 좀 알차게 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설명회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학년별로 학사 일정을 한번 봐보시면
3월에 학기가 시작해서 뭐 3월부터 7월, 한 7월 중순에 여름방학을 하죠. 그래서 한 3주에서 매년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 학교가 뭐 공사를 하면 좀 여름방학이 길어졌다가 올해는 그래서 좀 길더라고요. 올해는 내정중이랑 순회중이 좀 긴 편이고 작년에 한 2주 막 이랬었는데 그랬다가 뭐 이제 2학기 하고 겨울방학, 중요한 겨울방학을 보냈는데 앞서 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1학년은 자유학년제예요. 그래서 시험이 전혀 없죠. 초등학교 7학년이라고도 하는 1학년 과정이 1학년 동안 시험을 하나도 안 봐요. 그러다가 2학년 때 원래는 중간 기말고사를 봤는데 코로나의 여파인지 아니면 뭐 경기도 교육감의 성향에 따른 정책인지 시험을 한 번만 봐요. 그렇죠? 시험을 이번 1학기 기말고사, 그 다음에 2학기 기말고사만 아마 보게 될 것 같고 3학년도 작년에는 내정중이 중간 기말을 받고 올해는 순회중만 중간 기말을 보게 돼요. 다른 학교 대부분은 한 학기에 시험을 한 번 보는, 그러니까 시험이 좀 줄어드는 추세로 가고 있어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좀 시험이 줄어드는 게 사실 좋지는 않아요. 시험이 결국은 우리가 나중에 고등학교 때도 그리고 수능에서도 시험을 통해 평가를 받는 건데 시험이 중학교 때 줄어드는 게 이게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학년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1학년은 시험이 없는 자유학년제예요. 그래서 이제 중1 학생들한테 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서 요즘에 학교 생활 어떠냐 물어보면 생각보다 전 힘들다고 할 줄 알았거든요. 초등학교에 갔다가 중학교는 아무래도 좀 뭐 불편한 점도 있고 그러지 않을까 했는데 중1 아이들이 대부분 학교 너무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올해 아이들도 그렇고 작년에도 처음으로 교복을 입고 그 다음에 뭐 동아리 아니면 학생회 이런 거 면접해서 막 준비하고 이런 과정들이 재밌나 봐요. 그래서 이런 비교과 활동이라고 하죠. 나중에 고입에선 고등학교에선 비교과 활동이라 할 수 있는 뭐 동아리, 학생회, 그리고 뭐 봉사활동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되게 행복해하는 1학년이에요. 그래서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되는. 하지만 공부 관점에서 보면 이때 시험을 안 보니까 수행평가도 시험이 아니에요. 수행평가를 보긴 하지만 중학교 1학년 수학에서 수행평가는 뭐 수학 신문 만들기 아니면은 뭐 가로 세로 퍼즐 이런 걸로 평가를 하고 시험을 보긴 해요. 뭐 쪽지 시험 같은 걸 본다고는 하는데 그게 점수로 뭐 성적표에 나오거나 하진 않고 이제 뭐 얘가 시험에서 이런 부분에서 뭐 잘한다 뭐 이런 그런 정도의 그런 코멘트를 다는 시기예요. 따라서 학교 시험이 없기 때문에 얘가 선행을 가장 많이 나갈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해요. 또 시험이 없기 때문에 좀 만약에 이 시기를 자기가 좀 동기부여가 안 돼서 어영부영 보낸다 하면 공부 격차가 어쩔 수 없이 많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시기이기도 하죠. 근데 막 이때 안 했다고 막 나중에 중1 안 해서 나중에 뭐 수능 망했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때 공부를 많이 해놓으면 분명히 나중에 좀 더 수월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기인 것은 분명하죠. 자, 그래서 1학년 때 선행을 많이 할 수 있는 시기니까 한번 1학년 이 과정에서 선행과 심화에 관한 얘기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가장 많은 항상 고민하고 계시는 주제이죠. 선행을 해야 하냐, 심화를 해야 하냐. 그래서 선행이 중요하다고 하는 의견으로는 이제 고등학교 과정은 공부량이 많으니까 선행을 안 하면 안 된다. 선행을 하는 것도 뭐 한 학년 선행을 해야 하냐, 아니면 두 학년 선행을 해야 하냐, 아니면 고등학교 가기 전에 뭐 미적까지 다 하고 들어가야 한다. 이런 얘기 많이 이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는 만약 현행이 좀 안 되고 선행을 나가면 아무튼 그 현행에서 심화는 뭐 선행에서 배우면 그 다음 과정을 배우면 자동으로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아니다 선행보다는 심화를 다져야 한다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심화 없이 그냥 선행만 나가면 걔는 좀 의미 없는 싸움이다라는 의견도 있고 또 심화를 해야 얘 진정한 실력이 쌓이는 거니까 선행을 막 욕심만 내면 안 된다라고도 해요.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해봤을 때 선행에서 꼭 지켜야 하는 원칙에 대해서 이것만은 꼭 그래도 중학교 때 하셔야 하겠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 중1 동안은 그러니까 초점을 선행과 심화 중에서 선행에 좀 더 초점을 맞추기를 분명히 추천은 드려요. 그러니까 중1 과정을 이제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1 온 학생들한테
가르치다가 중1-1, 1-1을 처음 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해보면 어머니들이 상담 전화를 하실 때 그 말을 많이 하세요. 이제 선행을 중2 과정을 하고 얘는 심화를 안 하냐? 라는 말을 꼭 하시더라고요. 뭐 1품이나 뭐 A급 막 이런 거 해야 된다던데 해야 되지 않냐? 라고 하세요. 그런데 사실은 그거는 약간 아직 초등학교 마인드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라 생각해요. 초등학교 과정은 저도 이제 가끔 초등학교 과정이 안 끝난 학생들이 6학년이나 5학년 말 학생들이 오면 초등 과정을 같이 하는데 초등 과정의 기본서는 그냥 아무나 다 당연히 다 풀어야 되는 그거고 초등 과정의 심화서도 거의 대부분이 다 풀 수 있는 난이도의 심화서예요. 뭐 초등에서 심화라고 하면 뭐 최상위 이런 책을 많이 풀리잖아요. 근데 그게 막 아주 어려운 그러니까 대부분의 애들이 그래도 풀 수는 있는 정도의 문제예요. 근데 중학교에서 심화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블랙라벨 아니면 1품까지는 괜찮은데 아니면 A급에서 A 단계 이런 문제는 그렇게 모든 아이들이 다 꼭 해야만 하는 정도의 난이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에 집중을 하면 다음 과정은 사실 나갈 수가 없어요. 따라서 중학교 과정부터는 심화보다는 그러니까 선행을 할 당시에는 심화보다는 선행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해라. 근데 선행을 무조건 하냐? 선행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개념서, 그러니까 개념원리, 중학교 과정은 개념원리, 뭐 고등 과정은 정석 같은 거 하잖아요. 근데 개념서 한 권이랑 반드시 유형서 한 권까지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센 정도, 아니면 RPM, 아니면 뭐 알파, 베타 뭐 이런 책이 있는데 이런 유형서까지는, 그러니까 심화서까지는 할 필요는 없지만 센 B 정도까지는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한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센 B에서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냐? 센 B를 채점을 하고 오답을 했을 때 성취도가 대략 그러니까 최소 80%. 얘가 뭐 50문제를 풀었다. 그러면 40문제 이상은 맞춰야 되나. 근데 이것도 사실 되게 최소예요. 90% 이상은 돼야 될 정도의 성취도를 보여야 그 다음 과정을 나가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또는 이제 그 시험을 볼 때 그냥 센 문제집 풀리는 것보다 시험을 보는 게 편하잖아요. 근데 그 시험은 기출 시험이 있잖아요. 2학년부터는 학교 기출 시험이 있으니까 뭐 내정중, 순회중이나 아니면 분당 지역, 아니면 강남 지역 기출 뭐 학원 다니시는 분들은 문제집 같은 거 메이저 워크북이나 뭐 도전백 이런 걸로 풀리시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로 기출 시험으로 얘가 학교 시험을 보면 지금 몇 점 정도 맞는지 그래서 성취도를 정량화해서 그 점수가 기준 이상이 될 때 그 다음 과정을 나가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러면 1-1, 1-1, 1-2, 2-1 했어요. 근데 2-1에서 얘가 성적이 잘 나와요. 그럼 2-2 나가고 또 성적이 나와서 다음 나가고 이렇게 쭉 선행만 하지 말고 근데 그렇게 하면 당연히 전 과정을 까먹어요. 사람이 그걸 알았다고 시간이 한 3개월 지났는데 다 기억하는 애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애가 이상한 게 아니고 다 그래요. 당연히. 그래서 복습과 선행을 동시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2-2를 했다. 그러면 그 다음 3-1을 나가되 뭐 숙제 정도로는 전 과정, 뭐 2-2나 2-1을 복습을 하면서 선행을 해야 효과적인 선행 학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디까지 해야 하냐? 저는 최소한, 그러니까 물론 잘 따라오는 학생들은 많이 하면 좋긴 해요. 그게 안 좋진 않아요, 사실. 근데 최소한 그래도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한테 그래도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고1학년, 고1 수상, 수학까지는 선행하고 들어가야 그래도 수월한 고등학교 생활을 할 수 있어서 이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선행을 하면서 꼭 지켜야 하는 가이드라인으로는 이 정도를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학교 이제 선행을 했을 때 그 과정의 성취도가 80% 이하다. 뭐 센 B 스텝을 푸는데 아직 많이 틀린다. 그러면 아직 다음 과정을 선행할 때가 아닌 거예요. 선행을 할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선행에 너무 막 욕심을 내기보다는 그럼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선행을 쭉 나가서 다시 그 학년이 되면 그냥 아예 제로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 애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꼭 성취도를 측정을 하셔서 시험이나 그런 걸로 이제 얘가 어느 정도 하는지를 꼭 분명히 하셔서 그 다음 과정을 나가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면 선행에서 이제 어느 정도의 스케줄을 가지고 해야 하는지 대략적인 걸 보여드리려고 이제 가져왔어요. 고등학교 과정 혹시 뭐 첫째이신 분들은 고등학교 과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설명드리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가 수상, 그 다음에 1학년 2학기가 수학, 그 다음에 2학년 1학기 수학 1, 그 다음에 2학년 2학기가 수학 2, 그 다음에 3학년 때 미적분이나 아니면 기하, 이과라면 미적분 기하를 하고 문과는 확통 이렇게 선택을 해서 시험을 보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고등학교 가기 전에 내가 다 하고 싶다. 이제 여기 전까지 미적분까지 다 마무리하고 가고 싶다라고 하면 이 정도의 스케줄로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1학년 전에 초등학교 과정 때 뭐 중학교 때 다 있는 애들도 가끔 있어요. 중학교 과정 다 끝내고 이제 중1 때 오는 애들도 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조금 더 그래도 여유 있게 공부를 할 수 있는 스케줄이 되겠죠. 근데 이 정도 하는 아이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사실 쉽지 않아요. 이게 잘하는 아이들 기준이거든요. 굉장히 잘하는 애들 기준으로 뭐 중학교 과정은 한 학기 나갔는데 한 2달 정도면 나가요. 중학교 과정. 그래서 2달 정도 이렇게 빠르게 나가고 그 다음에 고등수학 상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학교 과정하고 다르게 내용이 정말 많아요. 내용 자체도 많고 어렵고 그래서 처음 중학교 과정을 하다가 고등수학 상을 나갈 때 학생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되게 당황하게 되는 게 중학교 과정은 한 학기 나가는데 뭐 한 2달 아니면 3달이면 끝났는데 고등수학상은 아무리 해도 끝나질 않고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 다 그래요. 모든 잘하는 아이들도 그러니까 애가 수학에 좀 센스가 있고 잘하는 아이들도 수상은 오래 걸려요. 중학교 과정이랑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수상은 좀 많이 해야 된다. 공부 시간을 길게 보고 꽤 오래 해야 된다. 그래서 고등수학상을 이제 하고 근데 수학하는 그래도 다행히 내용이 좀 적어요. 그래서 오히려 수학은 좀 덜 걸려요. 수상을 공부하는 것보다. 그래서 좀 잘하는 아이면 수학을 좀 짧게 2학년 2학기 때 짧게 보고 그 다음에 수1을 보고 겨울방학 때 것도 공부를 수1을 많이 하겠죠. 수1부터는 또 어려워요. 수1 많이 하고 수2하고 미적분하고 이렇게 한 아이가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저희 반에 의도치 않게 이 스케줄대로 한 아이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 아이가 어떤 애냐면 되게 자기 동기부여도 많이 된 애예요. 내가 공부를 진짜 잘하고 싶다라는 동기부여도 좀 도끼가 있는 애고 수학 좀 센스도 좋은 애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했어요. 근데 물론 이거 할 때 수하 할 때 수상 복습한 거고 수1 할 때 수화 복습한 거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쉽지 않겠죠. 고등수학 시켜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특히 2학년 1학기부터는 학교 시험도 있어요. 중간중간에. 그래서 학교 시험도 있고 수행평가 하는 기간도 있고 그 기간 나머지 기간에 선행을 나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대부분은 이렇게 못해요. 사실. 그래서 시간이 막 그 정도 하려면 이제 뭐 한 새벽 4시까지 수학만 거의 하다가 학교 갔다가 또 이제 와서 또 새벽까지 공부하고 그 정도 해야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아이도 사실 이렇게 선행 미적분까지 나갈 수는 있지만 여기까지 쭉 오면 센 정도로 쭉 오면 앞에 수상화를 좀 까먹겠죠. 당연히 까먹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3학년 2학기부터는 다시 수상화를 하되 뭐 수능 과정 그래서 자의문제집 같은 걸로 이제 다시 수원 수투 고1 때 복습해서 지금 고2인데 고3 모의고사 풀리면 거의 96, 92 그 정도 나오는 학생이에요. 근데 그런 애들은 정말 흔치가 않아서 이거는 이제 애가 열심히 더 잘하고 중1 때부터 동기부여도 좀 빡 돼 있고 그 다음에 수학 센스도 좋다 이런 애들은 욕심을 내서 이 정도 스케줄로 할 수는 있겠다. 좀 꽤 많은 문과 상위권 예상 커리큘럼인데요. 이거는 한 수2까지 굳이 그 다음까지는 욕심내지 않고 수2까지 생각을 하면 이 정도 스케줄로 하게 되죠. 근데 이것도 말씀드렸듯이 중학교 과정을 조금 더 빨리 끝냈으면 고등 과정의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여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1 때 공부를 좀 이제 중학교 과정을 많이 해놓으면 나중에 고등 과정을 할 때 수월하게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2 정도까지 끝내려면 이 정도의 커리로는 가져야 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는 이제 수1까지 하려면 현실적으로 이제 고등학교 가기 전에 그래도 고2 과정까지는 고2 1학년 1학기 과정까지는 하려면 이 정도로 아마 진도를 나가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혹시 1학년 때 좀 공부를 안 했다 1학년 때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럼 1학년 때 안 하면 2학년 때 중학교 과정을 나가고 3학년부터 수상을 시작해서 좀 제대로 하는 아이들이 되게 많죠.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때 수상화를 하게 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 이 수상화까지는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해야 고등학교 가서
막 너무 힘들지 않게 공부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심화의 측면에서 말씀드릴게요. 심화를 그렇다고 그러면 안 해도 되냐? 선행만 나가는 게 중요하냐? 라고 했을 때 심화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심화가 중요하다는 거는 첫 번째 중학교 시험에서 시험이 어려우니까 중학교 내신 대비 측면에서 심화서를 해야 한다. 또는 두 번째는 중학교 심화를 해야 고등 과정에서 어려운 문제를 했을 때 내가 풀 수 있다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중학교 내신 대비 측면으로 보면 심화를 아까 1학년 과정은 심화를 추천드리지 않고 이제 선행을 조금 더 초점 맞춰서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2학년 1학기 내용부터는 심화서를 하기를 추천드려요. 근데 언제 하냐면 그 내신 시험 기간에 그때 해도 충분하다. 그래서 그때 내신 시험 기간에 저희 뭐 학원에서는 기출도 풀고 워크북도 풀고 하지만 그 외에 뭐 아마 일품이나 블랙라벨 이런 것도 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압축적으로 학생이 그때는 그리고 심화를 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 전에 1학년 때는 심화를 시키면 사실 해봤자 너무 힘들어서 거의 다 막 그냥 다 몰라요 하고 그냥 오거나 그 정도예요. 그래서 차라리 자기 스스로도 내가 좀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되었을 때 그때 심화서를 공부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근데 심화서를 시켜보셨으면 아시겠지만 A급 아니면 센시 아니면 블랙라벨 이런 거에서 애들이 가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 정도까지 어려운 문제를 해야 하나? 이걸 어떻게 생각해? 라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정도의 문제는 분명히 학교 시험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거를 시간 안에, 45분 안에 이 학생들이 풀라고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이제 그래서 이제 자기 목표에 따라 좀 달라지는 거죠. 내가 이 문제가 좀 꼭 수학적으로 하고 싶다 이런 욕심이 있으면 그것까지 하지만 내가 뭐 학교 시험 정도로 생각하면 그걸 푸는 건 좋지만 막 반드시 이것까지 꼭 풀어야 한다. 모든 학생들이 그걸 꼭 풀어야 한다라고 추천을 드리진 않아요. 그래서 심화서를 한다면 학생이 좀 상위권이다. 그러면 A급의 모든 단계를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다. 그래도 한 90점 그러니까 이상이면 상위권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러면 뭐 A급에서도 A B스텝 정도까지만 그러니까 아니죠. C B스텝까지만 해도 충분하다. A급에는 A가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등과정에서 연계해서 얘가 결국 한 문제를 깊이 생각해서 풀어내는 걸로는 사실 도움이 돼요. 고등학교 수능에서는 한 문제, 그러니까 킬러 문제라고 하죠. 수능의 킬러 문제는 한 문제 푸는데 한 20분, 30분 동안 고민해서 풀어야 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는 게 결국 중학교 때 내가 엄청 어려운 문제를 막 하루 동안 계속 고민해가지고 풀어내고 이제 그런 과정들이 도움이 된다라기보단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라기보단 내가 그 문제를 풀어냈다라는 자신감이 생길 수 있어서 할 수 있는 학생들이라면 그것도 충분히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심화를 할 때도 중요한 건 만약에 얘가 심화서를 풀렸는데 문제집을 풀렸는데 한 반 타작해요. 반 다 틀리고 그러면 사실 그거는 학원에서 뭐 어디 학원에서 A급을 한다, 뭐 우리 학원에서 얘는 블랙라벨 한다라고 하면 착각하는 게 그럼 얘가 블랙라벨 정도의 애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그냥 블랙라벨은 거의 50% 이하의 성취도라면 선생님이 푸는 거예요. 학생이 푸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다 풀어주고 애는 그냥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음날 다시 풀라고 하면 이 정도의 성취도라면 또 마찬가지로 다 틀리게 돼요. 그래서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심화를 할 때는 얘가 50% 이하면 사실 심화서를 하는 것보단 차라리 센 B스텝을 제대로 하는 게 시험 성적에도 훨씬 효과적이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선행, 심화 앞에서 기준을 말씀드렸잖아요. 각각에서 기준을 선행에서는 얘가 성취도 학교 기출이나 뭐 센에서 그 낮은 정도로 해서 선행을 나가고 심화에서도 그 심화서의 성취도가 너무 낮으면 굳이 얘를 욕심내서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최소한 그래도 고등수학 상하까지는 선행하고 들어가는 걸 좀 목표로는 하자. 그 다음에 심화 학습은 언제? 시험 기간에 좀 압축적인 공부를 할 수 있을 때. 학생도 동기부여가 돼서 공부를 하고 싶을 때 하자. 그리고 그 상황에서 학생마다 상황이 달라요. 학생마다 지금 뭐 선행 진도도 다를 거고 심화도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가 다를 건데 이 학생이 할 수 있는 현재 상황에서의 최선을 다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두 번째, 2학년은 중요하죠. 첫 시험이 이제 처음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시험이 왜 중요할까? 그리고 뭐 내정 중 순회 중에 시험이 조금 더 어렵긴 해요. 분당 이제 다른 지역 중학교들도 있고 풀려보면 조금 더 어렵긴 해요. 요즘에 많이 쉬워지긴 했는데 조금 더 어렵긴 해요. 근데 좀 관련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고등학교 1등급은 혹시 몇 명까지? 그러니까 몇 프로까지인지 알고 계시죠? 4%까지예요. 그러니까 반에 30명이면 반 1등까지, 반 1등만 1등급이에요. 쉽지 않죠, 1등급. 그래서 이 내용에서 네, 첫 시험에서 그러면 이 질문들에 공통적으로 답을 해줄 수 있는 게 시험의 의미는 첫 번째, 이제 고등학교에 반 1등만 하는 1등급, 반에서 한 3등까지 하는 반 3등까지 2등급인데 중학교 때 그 시험을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보게 된다면 어려운 시험을 처음 보게 된다면 얘가 좀 멘붕을 겪어요. 내가 중학교 때는 그냥 이 정도 공부하면은 80점 이상, 90점 이상 쉽게 받았는데 고등학교 때 갑자기 그냥 비슷하게 공부했는데 4등급 그러면 엄청 충격받고 되게 멘붕에 빠져서 이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학교 때 시험을 보면서 내가 시행착오를 겪어보는 거예요. 중학교 그 중요한 시험을 보기 전에 중학교 때 시험을 보면서 시행착오를 겪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애들이 시험에서 실수도 많이 하고요. 오해만 밀려 쓰는 거 당연히 한 번씩 꼭 있고 그 다음에 뭐 시험에서 몇 개를 구하여라 라고 해서 3개가 나왔어요. 근데 그게 2번인데 뭐 3개니까 3번 뭐 이렇게 하는 거 당연히 있고 뭐 7 더하기 6인데 갑자기 막 이상하게 15 막 이렇게 하는 거 당연히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해서 시험에서 틀려보는 걸 중학교 때 하는 거예요. 중학교 때 내가 진짜 틀려보고 실수해보고 직접 틀려봐야 그거를 평소 시험 볼 때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거든요. 진짜 시험에서 점수가 까여봐야 얘가 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를 깨닫는 시기가 중학교 때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중학교 때 시험의 존재 중요한 의미는 이제 수행평가 시험을 처음으로 겪는 학년이에요. 아직 중2 학부모님들이 오늘 많으신 걸로 아는데 아직 본격적인 그게 안 시작한 것 같아요. 보통은 작년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었으니까 수행평가도 2번이었거든요. 수행평가 보고, 중간고사 보고, 수행평가 보고, 기말고사 보고. 근데 올해는 애들이 되게 아직까지 널널하더라고요. 별로 수행평가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를 중2 애들은 아직 안 했어요. 근데 수행평가 때 되게 바빠요. 수학만 있는 게 아니고 당연히 다른 과목 다 있고 뭐 하라는 것도 되게 많더라고요. 과목별로. 그래서 수행평가를 막 되게 빡세게 하다가 또 좀 있다가 바로 시험 기간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때 이런 걸 겪으면서 시험 공부를 언제부터 시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험 공부를 할 때는 학생에 따라서 나는 암기 과목을 먼저 하는 게 좋겠다. 아니면 뭐 수학은 어떻게 평소에 해놓고 영어는 어떻게 평소에 해놓고 암기 과목에서도 나는 뭐 과학은 어떻게 하고 이거를 본인한테 아니면 또 공부를 할 때도 나는 하루에 뭐 어떤 과목 뭐 2과목을 하는 게 좋겠다. 아니면 뭐 하루에 한 과목을 몰아서 하는 게 좋겠다. 학생마다 공부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공부를 하는 것도 집에서 하는 게 좋은지 독서실에서 하는 게 좋은지 이런 거를 시험 기간을 겪으면서 정립해야 고등학교 때 자기한테 제일 맞는 공부법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시험의 의미는 얘가 나한테 최적화된 공부 방법을 본인의 루틴을 정립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학년 때 반드시 이제 곧 중2 아이들은 이제 처음으로 시험을 겪잖아요. 그래서 그때 아마 처음에는 시행착오를 겪을 거예요. 막 생각으로는 내가 밤새서 시험이 애들이 한 3주 남았을 때 되게 널널하다가 2주 남았을 때 선생님 막 망했어요. 막 선생님 과학도 안 하고 사회도 안 하고 이랬다가 한 1주 남으면 이제부터 맨날 밤새면 돼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다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본인의 루틴을 정립하는 시기가 이때 중학교 때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고등학교 때는, 중3 때는 이제, 특목 자사고를 가냐, 일반고를 가냐, 물론 좀 더 빨리 선택하긴 하지만 이때에 따라서 공부 방법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만약에 특목 자사를 선택한다면, 선행보다는 조금 더 심화에 중점을 맞춰야 돼요. 왜냐하면 그 특목 자사 면접도 있고, 그 다음에 내신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선행보다는 심화에 초점을 맞춰서 선행에서 그 대신 그만큼 조금 욕심을 덜어야겠죠. 여기서 내가 심화를 하기로 했으면 시간이 그만큼 파이에서 전체 파이에서 줄어들기 때문에 선행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은 조금 줄어든다.
하지만 이제 일반고를 선택하면 굳이 내가 심화를 막 기피해서 무조건 100점을 맞는 거에 욕심을 내기보다는 선행에 초점을 맞추고 시험 기간에 반짝 압축적으로 공부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3-1은 중요한 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3학년 2학기 때 되면 애들이 이때 2학기 때는 시험을 좀 더 빨리 봐요. 3학년 때는 기말고사를. 그러면 애들이 되게 긴 기간 동안 한 11월부터 겨울방학까지 되게 긴 기간 동안 학교에서 하는 게 없어요. 사실 학교에서 하는 게 없어서 되게 늘어져요. 동기부여도 안 되고 왜냐면 고등학교를 이제 곧 간다고는 생각하지만 내년 5월이면 되게 멀리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때 늘어질 수 있는 시기인데 이때 뭐 학원에 특강을 듣던가 아니면 학원에 뭐 주 5회 수업을 하던가 라고 해서 좀 빡세게 다시 한번 그때 좀 혹시 선행이 좀 늦은 학생이라면 이때 공부를 많이 해서 따라잡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3학년 관련한 내용으로는 내일 모레 중3 생활에 관해서 원장님이 또 설명회를 하시거든요. 혹시 그래서 그때 생활에 관해서 내일 모레 참석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슬기로운 중등 생활이라는 건 결국 이제 처음으로 비교과 활동을 하면서 학교 생활, 중고등학교 생활에 적응을 하고 선행과 심화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되 반드시 그 기준은 갖고 그 기준점을 넘어야 선행 혹은 심화를 진행하자. 그 다음에 시험에 따른 최적화 훈련을 해야 하는 시기이다. 결국에는 이거는 고등학교 때 내가 잘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 고등학교 때 잘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이라는 거를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걸로 할게요. 학원에서는 저희 학원은 아시겠지만 1:1 자기주도 학원이고요. 그래서 학생별로 이 학생이 지금 선행이 필요한 상태인지 심화가 필요한 상태인지 길게 이제 고등학교 때 잘하기 위해서 어떤 게 지금 이 학생한테 맞는지에 따라서 1:1 개별 학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별로 맞는 진도와 학습 계획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수업 2시간 그리고 자습실에서 2시간 테스트. 단원과 크게 한 2-1 과정에서 얘의 성취도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단원별로 부등식의 활용, 각 단원별로 얘의 성취도를 당연히 보고 넘어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자습실에서 하루에 2개 정도의 테스트를, 2개에서 3개 정도의 테스트를 단원별로 봐서 이 학생이 지금 이 단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집에서 숙제를 하는 거고요. 혹시 이제 비재원생 분들은 걱정하는 게 처음에 2시간 수업, 2시간 테스트를 하면 4시간이니까 좀 너무 길어서 애들이 힘들어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애들은 적응을 잘해요. 그래서 4시간은 생각보다 힘들어하지 않아요. 막상 시작을 하면. 그래서 변화는 한 번에 그냥 4시간으로 시작을 해야지 처음에 뭐 2시간에서 조금 늘리고 하는 건 의미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테스트는 뭐 다양한 이제 테스트, 난이도의 테스트가 있고 아까 학기별로 시험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수행평가의 중요도가 좀 커졌어요. 옛날에는 뭐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 그리고 수행평가 40%의 이제 성적을 냈는데, 이제는 수행평가에서 좀 중요도가 커진 것 같아서 저희 학원에서 올해부터 그 중2, 중3 학생들 대상으로 수행평가 대비 모의평가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1회, 2회, 3회, 이번 중간 4월 초에 시행을 했고, 이제 그 시험을 보고 담임 선생님이 각각 피드백을 줘서 수행평가에서 서술형은 이런 식으로 써야 한다라는 피드백을 줬습니다. 네, 그래서 시험을 보고 오답은 이렇게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평소에 그리고 또 학습 태도 관점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메이저 노트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수학 풀이 과정을 저희는 책에 풀지 않고 반드시 노트에 쓰도록 하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험에서 서술형이 한 30점에서 20점 정도의 비중을 갖고 있어요. 근데 서술형을 내가 갑자기 평소에는 그냥 끄적끄적 문제집을 풀다가 갑자기 시험 때 서술형을 하라고 하면 당연히 못하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숙제를 할 때 그리고 공부를 할 때 이때 노트에 풀이 과정을 쓰는 연습을 함으로써 서술형 대비가 자동으로 되도록, 그리고 이렇게 써야 이 학생이 어디까지 알고 어디까지 모르는지를 분명히 파악을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야 오답 관리가 분명히 되고 성취도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수학을 공부할 때 노트를 꼭 사용해서 쓰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처음에는
노트 풀이 과정을 쓰는 법을 모르다가 풀이 과정을 쓰고 한 선생님이 이렇게 해라 좀 계속 말을 해주면 한 애들이 많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요. 이거는 이제 월간 학습 보고서라고 해서 이 학생이 이번 달 동안 어느 정도 공부를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학생이 좀 잘하는 학생이에요. 순회중 2학년인데 지금 수원, 수투까지 사실 중1 때 다 했고 이제 이번 그러니까 자유학년제 같은 기간이 지금 좀 늘어난 거예요. 왜냐면 시험을 기말밖에 안 보니까 지금도 그냥 1학년 때와 같은 상태거든요. 학교 시험을 보지 않아서. 그래서 수원, 수투까지 한 번 했는데 좀 수상하에 비해서 수원, 수투는 성취도가 아직 높지 않다 판단이 돼서 다시 수원, 수투는 정석하고 센으로 복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네, 뭐 학생마다 최적의 선행과 심화를 진행하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계속 저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결국은 대입의 성공이잖아요. 그래서 대입의 성공은 지금은 결과를 볼 게 아니라 그것보다는 내가 가고 있는 방향과 그 과정을 봐서 거기서 내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고쳐야 할 건 고치고 더 이제 하는 과정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수능에 킬러 나오는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왜 트렌드라는 말을 붙였냐면, 이제 이게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과목이 뭐, 여기가 어렵게 나오던 게 다른 게 나온다. 이건 트렌드 변화가 아니죠. 그러니까 가장 큰 핵심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킬러 문제라고 해서 수능에서 가장 어렵게 냈던 그거는 이제 사실은 미적분이에요. 그죠? 마지막에 미적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과 애들 미적분 때문에 이 미적분이 굉장히 힘든 과목인데 애들이 고1 가서 고2 가서 굉장히 그 내신에 치여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실제 미적분을 공부를 많이 해서 하는 거는 고2 겨울방학 때 가서 이제 미적분을 하고 고3 때 내신을 봤었단 말이죠. 고3 때 내신을 보는 고2 미적분 과목을 고2 때 시작해서 다른 수능 공부와 함께 하고 고3을 보내면 중간에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보고 뭐 수시 대비해서 그 면접 준비하고 하면 그 킬러 문제를 재수생들이랑 경쟁을 해가지고 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실. 그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저도 그 문과 같은 경우는 고3 때 가가지고 정시 그 수학을 다 맞거나 하나 틀리는 게 불가능한 게 아니었었는데 이과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저 특이하게 작년에 되게 많이 연습 안 한 아이가 1등급이 하나 틀려서 나오긴 했는데 그건 좀 특이한 케이스고 이과 학생이 2등급이 아닌데 그 의대를 갈 정도로 고3에서 나오기 굉장히 힘든 구조였단 말이죠. 문제는 뭐냐면 지금 3월이랑 4월에 이제 그 모의평가라는 걸 봤어요. 고3이 봤죠. 그 결과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건데 킬러 문제가 나오는 과목이 고2 때 내신 과목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이제 고등수학을 하잖아요. 그죠? 이거 분필이 좀 이상한데? 잠시만요. 그러니까 이제 중등수학을 하고 나서 이제 그 고등수학이 이제 이게 1학년 과목이에요. 그죠? 1학년 과목인데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긴 해요.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이 고등수학이 저희가 옛날에 어릴 때 배웠던 뭐 일반수학, 공통수학이라고 하는 가장 다양성이 크고 어렵고 적응하기 힘들고 아이들이 처음에 힘들어하지만 뭐 진도를 뒤에 나가다 보면 많이 까먹는 이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고등수학 다음에 2학년 때 배우는 게 이제 수원이랑 수투인데 뭐 선행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수원 애들이 힘들어하고 되게 많긴 하단 말이죠. 이 수원 수투에서 킬러가 나와서 이제 고등학생들이 봤단 말이죠. 네, 여기서 봤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달라진 트렌드는 뭐냐면 고3이 학생부 종합 말고 정시도 도전을 하는 게 사실 가능해진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저는 이제 선택 과목이 미적이랑 기하가 나와서 어떻게 보면 작년에 저희가 기하랑 미적분 선택 과목 얘기할 때 미적의 그 부담을 넘어선 기하를 보는 거기가 고3 때 정시도 볼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 미적이랑 기하는 이제 선택이니까 양쪽이 다르게 내잖아요. 그죠? 다르게 내니까 여기서 킬러를 내진 않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그랬어요. 4월에. 물론 6월 모의평가를 보긴 해야 돼요. 6월 모의평가가 실제 수능을 출제하는 기간이 되는 거죠. 그렇긴 한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내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애들이 분당 지역 같은 경우는 주요 학교들이 고1 겨울방학 때 수원수도 준비할 때 웬만한 수능 기출이랑 그 평가원 기출을 다 풀고 연습을 해야지 볼 수 있어요. 뭐 대진이나 중학이랑 낙생이랑 심지어는 뭐 좀 쉽게 나온다는 분당 순회도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 얘기인즉슨 이제 아이들이 그게 되는 거예요.
가서 내신할 때 정말 고2 때 준비를 많이 해서 한 그걸 가지고 고3 때 수능도 도전을 할 수 있게 된 길 한 거죠. 근데 그걸 더 이제 깊게 들어가 보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3월, 4월에 1등급이란 걸 아시죠? 1등급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1등급이 전국에서 보면 4% 학생이 받는 거잖아요. 그죠? 이번에 1등급 받은 학생 중에서 문과생이 받은 게 이게 6%예요. 다 밀려났어요. 문과 애들이. 문과 애들이 다 밀려나고 이게 다 이과 애들이 1등급을 가져갔고 이과 애들은 심지어는 3등급 정도 나와야 될 애들이 전체 모수가 커졌잖아요. 다 같이 보니까. 그래서 1등급으로 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문과 애들이 굉장히 힘들어진 수능이 됐고 실제 지금 제가 고2 내신이 지금 실제 진행 중인데 고2 같은 경우도 문이과가 통합돼서 수험스트를 보잖아요. 예전에는 한 2, 3년 전에 통합되기 전까지만 해도 제가 문과 애들은 1학년 때 내신만 잘 견디자. 2학년 때 가면 네가 문과 가면 교과서나 학교 프린트 풀어서 다 맞아서 1등급 나올 수 있어. 그러면 대학 가는데 학생부 종합으로 갈 수 있어 였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게 많이 보냈어요. 수학을 되게 멀리 했던 애들 있잖아요. 어릴 때 실력 장석 같은 거 안 보고 그냥 센 푸는 거 힘들어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서 꾸역꾸역 해서 하는 애들이 그렇게 갔는데 이제 그건 사실 되게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걸 초점으로 이과 문제에 맞춰가지고 애들을 부교재를 하다 보니까 문과 애들이 따라오지를 못해가지고 심지어 영덕 같은 경우는 고난도라고 하는 그 학교 EBS 교재를 쓰는데 문과 애들이 아예 못 푸니까 시험 문제를 반으로 줄였어요. 홀수범만 내겠다. 그러더니 또 안 내는 거 얘기하고. 그러니까 물론 조정은 될 거긴 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과든 이과든 일대 고2 가장 중요한 과목은 수원수투가 될 건데 수원수투를 제가 가르쳐 보면서 느끼는 건데 수원수투를 잘 하거나 못하는 거에 가장 관점은 이 고등수학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수학을 잘 아실지 기억이 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수원에서 제일 어렵게 애들이 생각하는 거는 지수로그 함수랑 상학함수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 뒤에 지금 붙어 있는 게 함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론은 수원의 내용 자체를 다시 배우는 건 어렵지 않은데 애들이 정신을 차리더라도 그 뒤에 부분인 함수 자체가 고등수학 상하 더 넓게 돌아가면 중3 때 배웠던 2차 함수나 이런 것들이 정말로 많이 돼 있지 않은 애들이 사실은 수원을 나가는데 되게 힘들어하고 나가는 걸 힘들어할 뿐만 아니라 문제를 풀 때 조금만 심한 문제가 돼도 못 풀고 이제 이런 결과들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앞으로 대세가 되는 수원스투 과목이기 때문에 수원스투를 정말 많이 해야 되는데 그거를 고등학교 때 내신을 하면서 할 수 있는데 그거 준비의 가장 큰 단계는 이 고등수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중등에서 아직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학부모님 잘 모르니까 이제 뭐 중학생 걸 해야 될 수도 있지만 중등에서 공부를 하고 나서 고등을 할 때 고등수학을 정말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실제 저는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뭐 다른 분들도 많지만 저는 진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중3까지 거의 학원에서 하루에 새벽 2, 3시까지 오면서도 거의 그때 서울과학 영재고가 됐죠. 그때 이제 같이 준비할 때 거의 고등수학 상하 시험을 거의 매일 봤어요. 월화수목.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저는 너무 과하게 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전에 저는 실력 정석을 한 13번 정도 보고 갔고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저는 그래서 고등수학 문제를 보면 어느 문제를 보면 바로 알 뿐만 아니라 단원을 모모를 내기 위해서 냈다는 게 보인단 말이죠. 그건 강사기도 하고 저는 강사를 또 오래 하기도 했고 근데 애들이 시험 보는 걸 지금 어제도 대진고 시험을 보고 오늘 이제 그 늘고 애들이 시험을 보는데 그 자체가 한두 번 풀어서, 그러니까 어제 대진고 시험이 고난도 문제가 되게 시간이 부족하고 나머지 문제가 애들이 어려웠다고 얘기했는데 그 어려운 문제가 한 실력 정석이나 이런 거에도 나왔는데 저희 반 애들도 많이들 풀었던 거예요. 한 두세 번은. 근데도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많이라는 게 진짜 많이 해서 이 문제를 보면 이거는 어떻게 한다는 게 눈에 보여야 그게 사실은 가서 시험을 볼 수 있는 거고 제 경험에 의해서도 제가 그냥 단순히 수업을 듣고 그냥 그걸 문제 풀었을 때 아는 게 아니라 이게 2차 함수가 2차 방정식이랑 이어지고 좌표평면이 이어져서 하나의 얘기를 하는구나라고 스스로 이게 수학이 보인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실력 정석을 한 4번 이상 풀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이따 말씀드린 게 제가 그래서 반을 하나 개설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고등수학, 그러니까 중등수학 마치고 난 다음인데 그러니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중학교 때 문과들 수학을 해야 되니까 중등과정 열심히 하고 고등수학을 정말 많이 하고 가면 서록 수험스투를 조금 늦게 하더라도 그게 가서 내신을 할 때 잘 보고 수능까지도 연결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애들을 고등수학을 좀 더 많이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그동안 설명회를 할 때는 고등수학을 하면 최소한 뭐 실력소득 불량납을 서너 번 풀고 기출문제를 풀어서 기출문제가 나오는 때까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출문제가 나오는 것도 나서 다 맞고 하려면 더 많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수원스투가 뭐 겨울방학 때 해야 되고 이런 거는 이제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문과를 만약에 학생이 가겠다고 하더라도 수학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이과는 말할 것도 없고요.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뭐 물론 조정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문과 애들 너무 힘든 거에 따라서 이번에 경희대 같은 경우도 뭐 등급컷 조정을 좀 해준다고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굉장히 자존감이 쌓이잖아요. 옛날에 문과에 서울대 간 애들 다 당연히 1등급 받고 1등 하던 애가 3등급을 받고 서울대를 가게 되면 문과 애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그런 것들이 좀 고민을 해볼 게 있다. 그래서 이따 그걸 좀 말씀드릴 거고요. 이 질문을 좀 많이 하세요. 올해 저희 고1 되는 애들 중에서도 작년에 자사고 그 내정 애들도 그렇고 순회 애들도 그렇고 외대부고랑 상상고를 지원한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하다가 지원한 애도 있고 안 한 애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제 이 학원 하면서 2012년, 13년 이럴 때는 특목고를 제가 직접 반을 운영했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토론 수업도 했었고요. 제가 토론 수업도 하고 자기소개서 쓰는 것도 했었고, 제가 목요랑 관리 굉장히 잘하거든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과를 나왔지만 대학은 문과로 갔었고, 그러니까 일은 그쪽에 그렇게 사람 뽑고 이런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자소서도 쓰고 면접도 하고 모의 면접 다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근데 그거를 이제 안 하고 대입 애들 자소서만 써주고 있는 이유가 이제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좀 속된 말로 현타가 왔어요. 그러니까 현타가 온 이유는 제가 거의 역사상 가르쳤던 애 중에서 가장 잘한다는 애를 외대복을 원하는데 가서 너무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고생을 해가지고 정말 아주 조그마한 차이로 연대를 갔어요. 정말 고생을 해서. 근데 사실 걔보다 훨씬 좀 공부를 많이 안 했던 애들이 그냥 성남외고도 가고 순회고도 가고 서울대를 다 갔거든요. 그런 걸 제가 여러 번 목도를 하면서 이게 그 외대복고 좋죠. 외대복고 나온 것도 하나의 스펙이 되긴 해요. 근데 그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서울대 가거나 의대를 가야 의미가 있는 스펙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애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있는 말씀드려서 굉장히 현타가 왔는데, 요새 이제 저한테 묻는 거는 그것 때문에 울어요. 정시가 확대되는데 공부 분위기가 더 좋지 않을까. 어차피 수시가 힘들다는데 라고 이제 물으시는 건데, 작년에가 이제 수시가 확대가 좀 줄어들면서 정시가 늘어나고 올해 이제 더 늘어나는데, 작년 같은 경우 분당을 보면 분당은 학종을 굉장히 잘해요. 분당의 주요 학교들은 대학 진학률이 되게 좋아요. 학종으로. 그러니까 특히 뭐 낙생, 대진, 중앙뿐만 아니라 서현, 분당 다 괜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전국 단위로 볼 때는 대치 다음에 서초도 이겼어요. 분당이 2등이란 말이죠. 작년에 근데 학종이 그러면은 학종으로 애들이 가는 게, 예를 들어서 낙생에서 2등급 받는 애가 원래 학종으로 여기 가던 게 2등급 받으면 못 갔냐? 아니에요. 작년에도 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는 주요 대학의 학종 원래 많이 뽑던 거는 거의 그대로 뽑아요. 정시 인원이 늘었는데, 원래 정시 인원이 는 거는 논술이나 특기자에서 빼서 는 게 많아서 실제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학종하는 건 원래 되는데 정시 기회가 하나 더 생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정시 기회가 생겼는데 고2 때 열심히 하면 가능하니까 사실 두 개 다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아이들한테 가서 너 학교 공부 열심히 하고 모든 걸 더 열심히 하면 정시도 칠 수 있고 학종도 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시가 늘어났지만 이건 좀 신중하게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마이크 녹음되고 유튜브에 올라갈 거라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좀 애매하지만, 지난 한 2년, 3년 동안 그 정권이 바뀐 다음에 그 특목고랑 자사고가 불이익을 100% 봤어요. 이거는 단언할 수 있어요. 저희 반에 주말에 오는 경기여고, 상상고도 주말 가끔 오기도 하고 와요. 옛날에 이제 배웠던 애들이 오는 거죠. 외대고도 오고. 자기들 선배들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 가는 만큼 학종을 못 가요. 그러니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외대부고는 엑셀 파일이 딱 있어가지고 이게 문과가 있어요. 이과가 있잖아요. 그럼 이과 몇 등까지는 서울 어디요? 딱 다 정해져 있었어요. 문과는 8등까지 서울대 경제경영, 그 다음에 10몇 등까지 자유전공, 이게 다 정해져 있어요. 이과는 의대 어디까지 다 정해져 있었어요. 이게 다 무너졌어요. 안 뽑으니까. 그러니까 나라에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모르죠. 저는 그건 모르지만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불이익을 보고 있어요. 그럼 실적은 왜 나오냐? 걔네들이 정시로라도 어떻게든 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가는 게, 물론 정권이 바뀔 수도 있어요. 바뀌어서 기조가 바뀔 수도 있지만 위험하다는 거죠, 사실은. 근데 가서,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수능인 외적에 해야 되는 것들이 엄청 많아요. 학종이 엄청 많은데, 예전에는 이제 그런 게 발맞춰서 자사고나 이런 걸 학종을 많이 했잖아요. 비교과나 이런 거 많이 해서 되게 있어 보이니까 학교 프로필 넣고. 그래서 이제 그걸 뽑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학종이란 거는 비교과 영역을 주고 교과가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의 이제는 이렇게 간단 말이죠. 외대부고에서 몇 등은 어딜 가듯이, 예를 들어서 분당고에서 국영수가 몇 등인 애는 어디를 가는 게 약간 공식처럼 학교 담임 선생님들도 안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대를 가기 위해서 외대국을 가서 공부를 해서 받아야 되는 그 난이도랑 분당에서 받아야 되는 난이도는 확실히 분당이 훨씬 낮아요. 이게 좀 단언할 수 있어요. 외대 낙생고에서 진짜 1등은 모르겠지만 낙생고에 1등급의 중간 정도 하는 애가 외대국을 가면 4등급 나와요. 3에서 4 정도. 그럼 3에서 4를 나오면 못 가는 거죠. 근데 낙생에서 1등급 나오면 서울대 가잖아요. 근데 외대국에서 3에서 4 나오면 연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시라는 말씀을 잘 못 드려요. 물론 중학생인데 그런 특목고를 가겠다, 뭔가 하겠다. 그래서 의욕이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건 좋아요. 그래서 저는 동기부여를 하되 마지막에 얘기해서 살짝 바꿔요. 그냥 외대국을 가되 이렇게 한 다음에 3학년 한 2학기 정도 됐을 때 근데 외대국 가서 이렇게 되니까 현실적으로 그냥 대전을 가자. 이렇게 해서 바꾼 애들이 많거든요. 그런 걸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진짜 너무 가고 싶어 하고 하면 아이의 뜻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 이게 제가 지금은 같이 가서 괜찮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다는 거죠. 올해 입시 결과가 나왔는데 갑자기 자사고 애들 점수를 너무 잘 봐. 모르겠어요. 그럼 제 생각이 바뀔 수 있지만 제가 그동안 지난 한 10몇 년 동안 분당에서 애들하고 지난 2, 3년 동안 본 결론은 아직은 자사고로 몰려갈 당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작년에 정시 늘어나고 뭐 했다고 치더라도 대중중앙 낙생 애들 잘 갔어요, 대학. 그럼 대중중앙 낙생에서 잘 간 애들이 외대보거나 상상고 애들보다 공부를 많이 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물론 뭐 공부를 많이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면 그건 제가 얘기할 그 가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단지 입시를 볼 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고민을 좀 하시되 저는 아직 추천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 앞에서 방송이 많이 해서 열심히 드린 거니까 중등수학도 네. 저는 이제 하나만 말씀드린 건데 어려운 문제 푸는 건 되게 연습을 많이 하는 건 되게 좋아요. 어려운 문제를 안 풀어본 아이들이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 어려운 걸 내가 어떻게 경험해서 넘어야 되는지, 뭐, 이걸 시간을 들여서 이만큼 공부한 게 맞는지를 잘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이만큼 시간을 들여서 풀기도 하고, 그거를 풀었을 때, 안 되면 선생님한테 도움받았을 때 다시 풀어서 이거를 허들이라고 하죠. 이걸 넘었을 때 내가 어려운 걸 풀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것도 알고, 이런 게 도움이 많이 되긴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선행도 좋아하고도 하는 사람인데, 심화서도 되게 좋아해요. 많이 쓰는데, 지금 현재 중등 시험을 볼 때는, 센 C까지만 반복해서 여러 번 풀고, 분당이나 강당 기출을 푸는 것만 해도 충분하긴 해요. 그게 선행에 대한 측면이나 학교 시험의 측면에서도. 그러니까 제 얘기는, 괜히 블랙라벨이랑 뭐, 최상위 수학, 뭐, 하이레벨 저 어릴 때도 있던 건데, A급도 그렇고, 뭐 개념타 뭐 다 그거 너무 그런 거에 집착은 내신 기간 때 어차피 하게 되면 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선행을 하실 때는 그냥 가장 무난한 건 센이에요, 그죠? 센 있는 거를 B나 아니면 C까지 정확하게 여러 번 반복해서 푸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거기에 대한 거는 기출 문제로 시험 보는 연습을 하면서 극복을 하고 좀 더 어려운 걸 풀고 싶으시면 분당 말고 강남에 있는 기출을 풀면 돼요. 단대부중 뭐 그런 학교들이 어렵게 나와요. 희문중, 강대부중, 중등 그쪽에 되게 어렵게 나오잖아요. 제가 어릴 때 살던 동네인데 거기는 선생님들이 사립고라서 아직도 5, 60대 할아버지들이 옛날 그냥 문제를 내요. 그러니까 그거를 풀어보시면 되고 A급은 저는 고등수학 할 때쯤 됐을 때 복습으로 하길 권해드려요. 저희 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저희 선생님을 많이 하시는데 고등수학 나갈 때 A급 A단계 한 30문제씩 그냥 숙제 내서 하는 거. 만약 그걸 했는데 그 단원에 문제가 생기면 그 단원을 복습을 할지 어떻게 할지는 또 얘기를 해서 하면 되는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등수학의 심화를 하긴 하는데 심화보다도 차라리 센 BC 정도를 반복해서 많이 보는 게 더 낫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냥 고등수학을 하시라는 거죠. 네. A급은 복습할 때 나중에 고등수학 할 때 그냥 복습으로. 하이레벨 최상위를 권하지 않는 이유는 하이레벨 최상위는 고등수학 안 배우고 풀 때 못 푸는 문제가 들어있어요. A급도 선행이 안 되면 못 푼다는 편견을 가진 선생님들이 계신데 A급은 제가 어릴 때 저부터 A급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했거든요. A급은 고등수학 하나도 안 풀어도 다 풀 수 있는 문제긴 해요. 물론 고등수학을 배우면 좀 편하게 보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나마 복습을 할 때 A급이 제일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게 사실은 매력적인 반은 아니에요. 학부모님들한테 말할 때 매력적인 반은 실력 전석 강의합니다. 수능 무슨 강의합니다. 그런 거 많이 해왔어요. 제가 이번에 만들려는 반은 뭐 강의식으로 내가 멋있게 설명한다는 게 아니라 불러서 고등수학을 될 때까지 센 실력 정석을 하나하나 빠지지 않고 시켜서 인증을 시켜가지고 고등수학을 많이 하려는 반을 하나 만들려고 해요. 뭐 이게 아직 중등수학을 해서 관련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 그냥 알려드리는 이유는 그냥 그래서 화수목금 중에
되는 날 주 2일 아니면 2일 이상을 와서 수업을 할 때 뭐 내용 설명 당연히 필요하면 당연히 해주고 그래서 처음에 센이 안 되는 애들은 고등수학 상 센을 뭐 저 안 되면 5번, 10번이라도 풀릴 거예요. 뭐 일단 목표는 2-3번. 그 다음에 실력 상승도 2-3번.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추가적으로 자기 손으로 최소한 센이랑 실력 상승 합쳐서 한 6-7번을 풀고 나면 고등수학 개념 좀 잡힐 거라고 생각해요. 이 개념에 대한 거는 그 강사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그 논란이 많아요. 굉장히 멋들어진 개념 설명을 잘하면 이어질 거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저도 근데 어릴 때부터 개념 좋아했고 한데 저는 또 그런 철학을 갖고 있어요. 개념을 내가 아무리 앞에서 설명을 잘하더라도 본인이 연습돼서 어느 정도 외워서 이게 어떻다라는 게 보여야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수능 문제를 풀 때도 수원이 나왔는데 뒤에 고등수학 개념이 뭐 예를 들어서 근해 분리가 나왔어. 그럼 근해 분리가 뭔지가 머릿속에서 나와야지. 그리고 근해 분리를 보면 알아야지 그걸 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그래야 저는 풀릴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이 강의는 중등수학 시험을 잘 보려는 게 아니라 고등에 가서 아이들이 좀 탄탄하게 되는 강의를 하기 위해서 여는 거고요. 뭐 고민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사실 중등수학도 시켜주면 좋지 않을까. 근데 그냥 집중하기로 했어요. 고등수학 상하만 할 거고 끝까지 안 하고 유무리함수까지만 해요. 뒤에 경우수는 딴 얘기라서 딱 대수 파트에 있는 거를 이게 정말 다양한 문제가 들어있는 제일 힘든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 진짜 잘 돼 있으면 미적분이랑 수원 수투는 기본적인 내용에서 어떻게 단원이 나와 있는 거 보면 보일 수 있어요. 물론 학생들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 학생들마다 차이는 뭐 어릴 때 수학에 대한 경험과 감도 있을 테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전자의 차이도 있어요. 여기서 되게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냥 포장해서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되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언제 시간이 되시면 저 이거 열기 시작하면 그냥 1년 내내 할 거거든요. 언제든지 들어와가지고 고등수학 있는 거를 처음에 센 한 번만 하고 나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이게 11일부터 하지만 언제부터 들어올 수 있어요. 언제나 들어와서 나 이때부터 한다 그러면 제가 학부모님이랑 그러면 하루에 한 단원씩 해서 언제까지 한번 끝내고 언제까지 한번 끝내고 중간에 테스트는 어떻게 하고 마지막 인증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고등수학 상하를 센 최소한 3-4번, 실력 장석도 3-4번 그렇게 해서 하고 그러니까 선행하는 거는 별도로 뭐 다른 학원을 다니던 저희 학원에 다른 선생님한테 하더라도 저는 이제 이걸 하려고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서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됐고요. 네. 얘기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다 했고,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